좋은 꿈 꾸거라. 내일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거야. 또 한 주도 열심히 재밌게 또 보내보자. 알아니? 풀과 나무, 연꽃이 활짝, 연꽃 한 사리, 잎자루 끝에서 잎이 활짝, 꽃자루 끝에서 꽃봉오리가 방긋, 꽃잎이 떨어지고 꽃받침만 남아 씨앗을 품고 갈색으로 변해 씨앗들이 물속 진흙 속으로 후두득. 연꽃이 활짝, 연못 위에 둥둥 기다란 줄기에 우산처럼 활짝, 널따라니 폴짝폴짝 개구리, 달팽이도 작은 동물 모여 신나는 놀이터 날개 접은 새들도 쉬다가 떠나요. 연못 위에 둥둥 잎사귀 사이로 줄기 하나 빼꼼, 고개를 쑥 알쏭달쏭 궁금해요 향기로운 꽃잎. 활짝 벌어져 눈부시게 고운 연꽃이 피었네. 내 우산보다 더 멋진걸? 장대처럼 쭉쭉 뻗은 줄기, 우산처럼 널따란 잎. 우와, 연꽃이다. 연꽃은 쑥쑥 자라나서 잎을 널따랗게 키웠어. 새들은 잎에 앉아 쉬기도 하고 먹이를 잡아먹기도 해. 잎은 작은 동물들이 찾아오는 놀이터도 되었지. 어느 날 잎 사이에서 꽃봉오리가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점점 벌어지고 눈부시게 고운 꽃이 활짝 피었어. 꽃향기는 멀리 퍼져나갔어. 고운 향기를 맡고 벌들이 찾아왔지. 꽃들은 꽃꿀을 잔뜩 모아갔어. 벌들은 꽃꿀을 잔뜩 모아갔어. 바람이 휑.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물뿌리개 꼭지처럼 생긴 꽃받침만 남았어. 꽃받침 속에서 몽글몽글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했어. 연두색 씨앗은 점점 자라나면서 푸른 보라색으로 변했어. 씨앗을 품은 꽃받침은 갈색이 됐지. 다 자란 씨앗들이 떨어질 준비를 마쳤어. 꽃자루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씨앗들이 퐁퐁 나와서 물속 지늘게 쏙쏙 박혔어. 추운 겨울에 연꽃은 깊이 잠들어. 마른 줄기를 푹 숙인 채 말이야. 연꽃은 하나의 씨앗에서 난 땅속 줄기가 여러 해 동안 싹을 틔우는 여러 해 살이 풀이에요. 시든 줄기와 이파리 등은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워요. 하지만 걱정 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우산처럼 생긴 잎과 함께 눈부시게 고운 꽃이 다시 피어날 테니까. 생김새라. 물에 젖지 않는 연꽃. 비가 오는 날 잎 위로 떨어진 빗방울은 또르르 흘러내려요. 물에 젖지 않는 연꽃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잎. 넓적하고 둥글며 양초 같은 물질로 쌓여 있어서 물에 젖지 않아요. 처음에는 돌돌 말려 있다가 물 위로 나온 뒤에 활짝 펼쳐져요. 잎자루와 꽃자루. 뿌리줄기에서 나와 물속부터 물 위까지 길게 자라서 잎과 꽃을 받쳐주어요. 겉에는 가시가 있고 안에는 공기가 지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뿌리줄기. 땅속에서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자라요.
줄기의 마디에서 잎자루와 꽃자루, 수염뿌리가 자라요. 속에는 구멍이 많아요. 연근이라고 불러요. 꽃받침. 꽃자루 맨 끝부분에 씨방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씨앗이 익으면 벌집 모양이 되고 벌집 모양의 구멍마다 씨앗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암술. 꽃받침의 씨방 가운데에 튀어나온 부분에 있어요. 수술. 200에서 400개 정도 있는데 꽃받침 주변을 따라 꽃받침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꽃. 흰색 또는 붉은색이에요. 3일에서 4일 동안만 피어 있는데 오전에 피었다가 오후에 꽃잎을 오므려요. 친구들이랑 물 밖으로 쏙 꽃봉오리를 내미는 꽃. 연꽃은 물속 땅에 뿌리를 받고 물 위로 솟아나와 아름다운 잎과 꽃을 피워요. 연꽃처럼 물 위로 솟아나와 꽃을 피우는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어리연꽃. 7월에서 8월에 꽃이 피는데 지름이 어른 손톱 길이 정도로 매우 작아요. 꽃 안쪽과 가장자리에 흰색 털이 나 있어요. 잎은 둥근 하트 모양이에요. 가시연꽃. 7월에서 8월에 보라색 꽃이 한 송이씩 피는데 낮에 피었다가 밤이 되면 다시 오므려요. 잎과 줄기, 열매에 모두 가시가 돋아 있어요. 수련. 5월에서 9월에 긴 꽃자루 끝에서 흰색 꽃이 하나씩 피고 연분홍색 꽃이 피는 것도 있어요. 잎은 말 발굽처럼 갈라져 있어요. 외계연꽃. 8월에서 9월에 2에서 3cm 정도 크기의 노란색 꽃이 한 송이씩 피어요. 꽃잎과 잎은 모두 달걀 모양이며 잎 뒷면에 짧은 털이 나 있어요. 순채. 주로 연못에서 자라요. 5월에서 8월에 2cm 정도 크기의 짙은 보라색 꽃이 피어요. 잎은 둥근 모양이에요. 물양귀비. 7월에서 9월에 노란색 꽃이 피는데 잎 가운데 부분은 붉은색이에요. 둥근 모양의 꽃잎이 3장이고 잎은 둥글고 윤기가 나요. 궁금증이랑 연꽃 씨앗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얼마 전 700년이나 된 연꽃 씨앗이 싹을 틔워 꽃을 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씨앗은 우리나라 경상남도 함안 성산 유적지의 땅속에서 발견된 씨앗인데 모두 10개였지요. 씨앗 가운데 몇 개를 과학자들이 검사해 본 결과 600에서 7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얼마 후 꽃잎의 끝이 붉은색인 연꽃이 피었다고 해요. 하만이 아라가야의 옛 땅인 점에 실마리를 얻어 그 연꽃에 아라 연꽃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연꽃 씨앗의 생명력은 아주 길어서 일본에서는 2000년이나 된 연꽃의 씨앗이 꽃을 피운 적도 있다고 해요. 곤충이 연꽃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 연못에 사는 연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꽃잎을 닫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만 꽃을 피우지요. 연꽃은 가지고 있는 지방 성분을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해요. 섭씨 30에서 37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꽃향기를 퍼뜨려요. 그러면 꽃향기를 맡고 꿀을 먹기 위해 날아온 벌과 나비 등이 연꽃 속을 돌아다니며 꽃가루를 묻히지요. 그런데 곤충들이 꽃꿀을 먹는 동안 연꽃잎이 닫혀 꽃 속에 갇히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다행스럽게도 꽃잎을 오므린 연꽃은 밤이 되어도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 주어서
곤충들은 다음날 아침 꽃이 다시 필 때 무사히 꽃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야기랑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 궁남지. 옛날 백제에 서동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서동아, 들었니? 왕에게는 딸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가장 예쁘대. 그 말을 들은 서동은 직접 선화공주를 만나기 위해 신라로 갔어요. 선화공주는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웠지요. 서동은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의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서동에게 시집을 갔다네. 어때? 재밌지? 따라해볼래? 아이들은 너도 나도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노래는 순식간에 서랍을 곳곳으로 퍼져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네 행동이 바르지 못하니 그런 소문이 난 것이다. 당장 궁을 나가거라. 몹시 화가 난 왕은 선화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았어요. 선화공주는 궁궐을 나와 서동을 만났고 백제로 가게 되었어요. 둘은 결혼을 했고 서동은 백제의 왕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선화공주는 신라가 그리웠어요. 그 마음을 눈치챈 서동은 선화공주를 위해 연못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연못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인 부여의 궁남지예요. 궁남지는 여름이면 갖가지 연꽃이 피는데 선화공주를 향한 서동의 사랑이 깃들어 더욱 아름다운 곳이에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진흙 속에서 났지만 덩굴지지 않고 고든 줄기 끝에 꽃이 우뚝 솟아있어 아름답고 고귀한 연꽃.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연꽃은 수많은 노력을 해요. 돌돌 말려있던 것을 힘껏 펼쳐 물 위에 떠오른 잎은 공기와 햇빛을 받아 만든 양분을 뿌리줄기에 보내고 갈무리한 양분과 공기를 쓰며 겨울을 나요. 고운 꽃과 잎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요. 물 및 진흙 속에서 나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을 보고 있으면 어딘지 모를 신비로움까지 느껴져요. 아이들이 아름다운 연꽃의 비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연의 신비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클로드 오스카 모네의 수련 연꽃 1899년작 런던 국립미술관. 풀과 나무. 개나리의 봄. 개나리 한 사리. 가을에 만들어진 꽃눈과 잎눈이야. 이듬해 봄을 기다리며 겨울을 보내. 봄이 되자 꽃눈에서 꽃이 활짝, 꽃이 지면 잎눈에서 잎도 활짝, 열매를 맺고 씨를 퍼뜨려. 개나리의 봄.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 늘어뜨리면 따뜻한 봄이 살금살금 찾아올 거야. 여기저기 톡톡 피어나 물가에도 숲에도 담장 위에도 노란노란 봄이 찾아오네. 개나리 가지 끝에 초록 열매 맺으면 시원한 가을 성큼성큼 다가올 거야. 초록잎이 똑똑 떨어져 앙상한 가지 남아 바람 쌩쌩 불어오는 겨울을 준비하네. 아직 바람은 쌀쌀하지만 틀림없이 봄이 오고 있어. 나비야, 봄이 오고 있다고?
개나리 가지가 노란 꽃망울을 늘어뜨리면 봄이 오고 있는 거야. 나비야,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 개나리의 꽃눈은 가을에 돋아나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꽃을 피워요. 곳에 따라 피는 시기가 다르지만 보통 3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요. 활짝 핀 노란 꽃잎이 나비 날개처럼 예쁘지? 하지만 나비는 노란 날개가 4장이고 개나리는 노란 꽃잎 한 장이 4갈래로 나뉘어 있어. 우와, 예쁜 꽃이 피었어. 개나리 꽃은 꽃잎이 4갈래로 갈라져 4장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랫부분이 붙어있는 한 장의 꽃잎이에요. 이런 꽃을 통꽃이라고 해요. 추운 겨울을 견딘 잎눈이 노란색 꽃이 피고 나면 연두색 꽃도 피는 거야? 꽃이 아니고 연두색 잎이 난 거야. 개나리는 꽃이 먼저 핀 다음 잎이 피거든. 추운 겨울을 견딘 잎눈이 꽃봉오리처럼 돋아서 점점 벌어지더니 연두빛 이파리를 펼쳤어. 개나리의 잎은 마주보고 나요. 잎 윗면은 매끈하고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지는 왜 고개를 숙여? 꽃이 무거운 거야? 꽃이 무겁다니. 줄기가 길고 가늘어서 그래. 게다가 속이 비어 있거든. 하지만 개나리 줄기는 바람이 불어도 잘 부러지지 않아. 개나리 꽃은 어디에 피어? 숲에도 피고 담장에도 피어. 담장 위에도 피어. 물가에서도 피어나고 딱딱한 돌틈에서도 피어나. 개나리 꽃은 여기저기 피어나서 다 찾아다니려면 정말 바빠. 왜 그렇게 바쁘게 다녀? 달달한 꽃꿀 때문인 거야? 이런, 내가 꽃꿀만 먹는 걸로 보여? 꽃꿀을 먹는 동안 온몸에 꽃가루를 묻힌 다음 이꽃 저꽃 옮겨다니며 꽃가루를 전해주는 거야. 그래야만 개나리가 맺을 수 있거든.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 어머, 개나리도 열매를 맺는다고? 당연하지.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혀. 열매 속엔 누런 씨도 들어있지. 하지만 개나리 열매는 다 익어도 맛이 없어. 개나리 열매는 9월 정도에 익어요. 열매가 다 익으면 껍질이 말라 세로로 쪼개지면서 씨를 퍼뜨려요. 우와, 개나리도 바쁘구나. 따뜻한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 지나 열매를 맺어. 가을에 꽃눈과 잎눈을 만들고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음 봄을 준비해. 봄에 꽃을 피웠던 개나리는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오면 또 노란 꽃을 피울 거야. 추운 겨울, 눈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꽃이거든. 나비야, 또 어디가? 꽃꿀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좋아하는 봄이잖아. 산마다 들마다 꽃이 가득, 꽃마다 꽃꿀이 가득. 봄에는 정말 바쁘다 바빠. 생김새랑 봄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 노란 개나리 꽃을 보면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파리보다 꽃이 먼저 피는 개나리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열매. 다른 개나리 꽃의 수술에서 내보낸 꽃가루가 암술에 묻으면 열매가 맺혀요. 한쪽 끝이 뾰족한 달걀 모양이고 가을에 갈색으로 익어서 벌어져요. 줄기. 여러 개의 줄기가 모여서 자라요. 속이 비어있고 가늘어서 자랄수록 아래로 휘어요.
꽃, 잎보다 먼저 피어요. 노란색의 꽃잎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부터 네 갈래로 갈라져요. 암술 한 개와 수술 두 개가 함께 있어요. 암술이 더 긴 꽃과 수술이 더 긴 꽃이 있어요. 암술머리에 다른 꽃에서 온 꽃가루가 묻어야 열매가 맺혀요. 잎,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뾰족뾰족하고 두 장의 잎이 서로 마주나요. 친구들이랑 봄이 오면 피는 꽃. 봄이 되면 푸릇푸릇한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요. 개나리처럼 봄에 피는 꽃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목련, 3월에서 4월에 잎보다 먼저 흰색, 붉은색의 꽃이 피어요. 꽃잎은 길쭉하고 둥근 모양이에요. 왕벚나무, 4월에 잎보다 먼저 흰색이나 분홍색의 꽃이 피어요. 여러 송이가 함께 모여 피어요. 진달래, 4월에 잎보다 먼저 분홍색의 꽃이 피어요. 꽃잎은 한 장인데 끝부분이 5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제비꽃, 4월에서 5월에 꽃줄기 끝에 붉은 빛이 나는 자주색 꽃이 한 송이씩 피어요. 들에서 잘 자라요. 키가 10cm로 작아서 안진뱅이 꽃이라고도 불러요. 모란, 5월에 흰색, 붉은색 등의 꽃이 가지 끝에 한 송이씩 피어요. 꽃이 매우 크고 꽃잎이 여러 장 겹쳐 피어서 아주 화려해요. 튤립, 4월에서 5월에 한 뿌리에 한 송이씩 위를 향해 피어요. 꽃은 컵 모양을 닮았고 색깔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다양해요. 궁금증이랑 개나리는 왜 겨울에도 꽃이 필까? 개나리는 가을이 되면 꽃눈과 잎눈을 만들어요. 꽃눈은 노란색의 꽃이 될 싹이고 잎눈은 초록색의 이파리가 될 싹이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솔솔 불면 꽃눈이 먼저 온 세상에 봄을 알리며 노랗게 피어요. 그런데 종종 봄이 오기 전에 개나리가 필 때가 있어요. 아직 추운 겨울인데 왜 개나리꽃이 피었을까요? 개나리는 온도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식물이에요.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꽃눈은 조금이라도 따뜻한 바람이 불면 불쑥 고개를 내밀어 꽃을 피워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가 며칠간 이어질 때면 개나리는 봄이 온 줄 알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개나리 열매는 왜 잘 볼 수 없을까? 지금처럼 약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시절, 개나리 열매는 열을 내리거나 염증을 없애주는 고마운 열매였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개나리 열매를 거의 볼 수 없어요. 개나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암술이 더 긴 꽃에, 수술이 더 긴 꽃에서 날아온 꽃가루가 묻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나리는 암술이 더 긴 꽃만 모여 있거나 수술이 더 긴 꽃만 모여 있어요. 같은 꽃끼리 모여 피기 때문에 다른 꽃의 꽃가루를 받기 힘들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나리는 열매에서 나는 씨앗 없이 줄기나 가지를 땅에 심는 방법으로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있어요. 이야기란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개나리란 이름이 지어진 이유. 옛날 어느 부잣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어요. 부처님께 드릴 음식을 조금 주십시오. 개똥도 없수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부자는 스님을 내쫓았어요. 스님은 이웃의 가난한 농부를 찾아갔어요. 농부는 가난했지만 남은 음식들을 정성껏 스님에게 싸주었어요. 제가 드릴 것은 없고 소쿠리 하나를 만들어 드리리다. 스님은 농부에게 지프로 둥글게 만든 소쿠리를 주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소쿠리에서 하얀 쌀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가난한 농부는 쌀을 팔아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자는 몹시 배가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다시 부자를 찾아왔어요. 부처님께 드릴 음식을 조금 주십시오. 그때 그 스님이구나. 나에게도 쌀이 나오는 소쿠리를 주겠지? 부자는 스님에게 쌀을 주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부자에게도 소쿠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날 부자가 소쿠리를 들여다보니 쌀은커녕 개똥만 가득 들어 있었어요. 깜짝 놀란 부자는 그것을 그대로 울타리 밑에 묻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노란 꽃이 피어나서 이 꽃을 개똥에서 피어난 꽃이라 하여 개나리꽃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기다린다고 빨리 올 리도 없는 봄이지만 우리는 모두 봄을 기다려요. 그리고 개나리 가지가 움을 틔우면 우리는 그때부터 봄이 시작됐다고 믿지요. 개나리 꽃은 이렇게 봄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꽃이에요. 하지만 개나리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봄에 개나리꽃이 피었다 진 뒤에도 아이와 함께 한 해 동안 개나리를 관찰해 보세요. 주변 식물을 관찰하며 아이가 스스로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은진의 개나리꽃 2013년작 개인 소장